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클린스만 감독이 우여곡절 끝에 해임된 가운데 이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이 누가 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국내파 감독을 선임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하느냐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한 달 후 3월 21일에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지역 예선이 있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음 감독 선임이 매우 급해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가 최종적으로 뮬러 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었다. 뮬러 위원장이 5명의 후보들을 인터뷰했고 우선순위 1번, 2번과 2차 면접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린스만으로 결정했다. 라면서 클린스만 선임 과정과 벤투 선임 과정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몽규 회장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몽규 회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 과정이 공개냐 비공개냐였는데요. 2018년 당시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의 김판곤 위원장은 중간중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감독 선임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모든 디테일들까지 밝힌 건 아니었지만 감독 후보가 몇 명이다, 후보들과 면담을 했다, 최종 3인 중에 1명이 선택될 것이다 등등, 그리고 최종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하지만 클린스만 때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위원장이 된 마이클 밀러는 선임 과정을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그러다 보니 약 2달간의 선임 기간 동안에 정확한 정보보다는 각 언론들의 추측이 난무했고 최종 클린스만으로 결정이 됐을 때도 의아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선임을 발표하면서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고 직접 밝힌 선임 기준에 맞는다는 말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죠.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럼 정몽규 회장은 정말로 이 사실을 모른 채 협회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클린스만 감독이 자국 매체와 나눈 얘기가 뒤늦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부임하게 된 과정을 클린스만이 직접 밝혔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클린스만은 한국의 사령탑을 맡게 된 과정이 우연이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VIP 구역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정몽규 회장과 우연히 만나서 감독을 찾고 있냐고 농담처럼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농담처럼이라는 표현은 클린스만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의 증언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 말을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받았고 바로 다음날 도하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추가적인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 클린스만은 재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해본 말이니 관심이 있다면 연락해 달라라면서 가벼운 어조로 해본 말이었다고 했지만 실제 몇 주 후에 정 회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죠.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 내용은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몽규 회장의 거짓말은 들통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전력강화위원회의 규정을 고쳤다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52조 1항의 내용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U15 이상 연령별 대표팀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였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13일에 이 규정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U18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라고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얼핏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이 관리에서 자문으로 격화된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투 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실질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구였지만 정몽규 회장의 규정을 뜯어 고친 이후에는 실제 영향력 없는 자문기구로 전락했던 거죠. 협회의 기존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망쳐놓은 당사자가 정몽규 회장 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서 국민들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또 어디론가 숨어버린 정 회장. 승부 조작 범인들 기소 사면, 국제축구 외교 참패, 클린스만 선임 및 해임, 선수단 불화 폭로 등등 이 수많은 잘못들은 100번 양보해서 무능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무능이라는 말로는 커버될 수 없는 노릇이죠.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들 잘 아시는 닉슨 대통령의 워크게이트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닉슨 대통령의 범법 행위보다 국민들에게 했던 거짓말에 더 분노하면서 결국 그는 탄핵까지 당했죠. 이런 면에서 이번 정몽규 회장의 발언 역시 클린스만 게이트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대한축구협회는 3월 태국전을 치르기 전에 빠르게 감독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위약금으로 인한 재정 손실 때문에라도 국내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그 모든 문제의 원흉이 누구인가요?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 아닌가요? 자문기구로 전락한 전력강화위원회와 언제든 감독을 꽂을 수 있는 정 회장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 후임 감독 선정까지 또 협회가 한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또 최근 거론되는 김기동, 홍명보, 김학범 등은 모두 현 K리그 팀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개막을 앞둔 K리그 입장에서 10일 전에 팀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간다는 건 1년 농사를 아예 망쳐버리는 일이고요. 해당 팀 팬들은 물론 선수와 구단 전체가 축협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겸직은 아예 전례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규정까지 뜯어고치고 자격도 없는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한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또 어디로 숨어버렸는데 애꿎은 K리그가 피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숨을 한번 좀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가만히 남아있는 스케줄을 살펴보면 대표팀 감독 선임은 그리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3월에 있는 월드컵 2차 지역 예선의 상대는 두 경기 모두 FIFA 랭킹 101위의 태국이고 6월 상대도 156위 싱가포르와 88위 중국이죠. 솔직히 말하면 감독이 누가 오더라도 전부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클린스만의 무능력으로 아시안컵 보지 않았습니까? 개인 능력으로도 승리는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 진출국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었다 보니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하고요. 태국전에 앞서서 이렇게 다급하게 새 감독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시스템 정비를 하고 한국 국가대표를 맡을 적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토트넘을 응원하면서 감독이 경질되고도 수석 코치가 없는데도 당시 29살 코치가 임시 감독이 된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뭘 못하겠습니까? 만약 급하게 선임했다가는 다음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로 또 누군가의 큰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벤투의 코치로 합류했다가 클린스만 시절까지 함께했던 마이클 킴 코치나 그 뒤를 이어서 한국에 없었던 클린스만을 대신해 역할을 했다고 하는 차두리 코치 임시로 그냥 몇 달 감독을 맡는 건 어떨까요?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제대로 된 전술 하나 없이 사우디와 호주를 꺾은 한국 대표팀. 당연히 언제까지나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짧게는 이번 3월 태국 2연전부터 길게는 6월 싱가포르와 중국전까지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 보호도 못하는 지금의 협회가 싹 물갈이 되지 않는 한 대표팀을 응원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많은 팬분들이 똑같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꼬리 자르기는 그만하고 과감한 개복 수술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당장 메스 가죠, 메스! 지금까지 협회를 째고 싶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